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는 고전파 음악, 낭만파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궁금해. 나도 지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국악은 어느 시대 음악이야? 그러면 고조선에도 음악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오, 진짜 궁금하다. 나도 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모르니까 나도. 그래서 나도 지금 너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음악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 걸까? 우리 음악의 진짜 본질은 어디서부터일까? 이런 게 솔직히 난 좀 많이 궁금해. 그럼 그걸 한번 알아볼까 이번에? 한번 알아보자. 고고! 전통에 대한 모든 것 전통 탐구 시간.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에 대한 모든 걸 찾아다니는 정유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전통, 그리고 전통 음악인데요. 앞서 인트로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국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은 대체 언제부터 불려졌던 음악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언제부터 형성되고 이어서 내려온 걸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전통에 대한 모든 것 전통 탐구 시간. 전통이라고 하는 건 대체 언제부터를 말하는 걸까요? 막연하게 오래전,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19세기 중엽, 조선시대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와 삼국시대 때의 전통을 왜 지금 전통이라고 불리지 않는 걸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죠. 의, 식, 주.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 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옷이라고 하면 보통 한복을 많이 떠올리시죠. 한복은 삼국시대 때부터 그 유래가 시작되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우리 고유의 복식이 서민복으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 한복 중에 마고자를 예로 살펴보면 대원군이 청나라 때 입고 온 옷이고 남성 조끼의 경우 서양에서 들어온 남성 정장을 한국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대에 입고 있는 한복,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은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다음으로 음식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김치가 떠오르죠. 배추김치를 예로 살펴볼게요. 조선 말기에 우장춘이 청나라에서 배추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에 쓰이는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수입되었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19세기 말에 배추김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선시대죠. 마지막으로 건축 주 분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전통 건물 중 건림 연대가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거의 다 불타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 한옥 등도 통일신라 때 지어졌던 게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 다시 재건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주를 통해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한복, 김치, 건축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부터 전통 예술인 국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인 국악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화되어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죠. 국악을 정의를 보면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와 음악 등을 뜻합니다. 앞서 제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시대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악도 조선시대 때 불려지던 음악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음악인 종묘제략, 민요,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 이 모든 것들은 다 조선시대 때 연주되던 음악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전통음악은 서양 음악과는 다르게 시대적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적 분류법은 악곡의 유래와 형식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이 구분상에서 국악은 크게 악, 당악, 향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조선시대 때 연주되던 정악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악, 당악, 향악은 정악으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민속악인 판소리나 민요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악을 배우면서 이 점이 항상 궁금했어요. 서양 음악을 생각해보면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시작하여 중세시대, 고전, 낭만, 현대음악까지 쭉 이어져 오는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음악은 시대에 따른 음악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적 구분이 다른 이유는 바로 기록되어 있는 악보의 유무입니다.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유럽 지역에 구전되던 악보들을 모아 채보한 게 그레고리안 성가인데요. 이 그레고리안 성가 악보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죠. 9세기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우리 음악을 떠올려보면 고구려 하면 검은고가 떠오르고요. 신라는 가야에서 우르기 가지고 온 가야금이 생각이 납니다. 또 백제 금동대학로에 많은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를 통해 우리는 삼국시대에도 다양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도 동양도 각각의 문화가 꽃피운 문화적 부흥기인 거죠. 하지만 서양과 우리나라가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당시에 연주되던 음악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5세기 초에 세종에 의하여 유량악보인 정간보가 창한 문자보, 기호보와 아울러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 음악이 어땠는지 확실한 악보를 통해 살펴볼 기록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전에는 어쩌면 우리 음악이 악보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